비가 서울의 하늘을 적시며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나는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 쥔 책 한 권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늘 모든 게 시작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스크 아래 숨겨진 비밀이 스멀스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베타 교감 선생님으로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 30대 초반의 나이, 부드러운 미소와 깊이 있는 눈빛으로 수업을 이끄는 그는 알파나 오메가의 격렬한 페로몬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베타였다. 나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흔드는 금기된 사랑의 불꽃이었다. 18살, 고3 학생인 나는 알파였다. 하지만 그를 위해 나는 오메가로 위장했다. 억제제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바꿔가며 베타인 그는 오메가 학생들에게 더 부드럽게 다가간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였다. 나는 그냥 그 가까이에서 숨 쉬고 싶을 뿐이었다. 학교는 서울의 번잡한 한복판에 자리 잡은 평범한 고등학교였다. 봄비가 내리는 4월, 새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나는 교감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김태현 학생,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은 따뜻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그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무슨 일로 왔나요? 그의 눈빛이 나를 껴뚫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내밀었다. 선생님, 상담을. 오메가라서요. 최근에 페로몬이 불안정해서 거짓말이었다. 내 페로몬은 알파의 그것, 강렬하고 지배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억제제 덕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연약한 오메가처럼 보였다. 그날 상담은 길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현 씨, 오메가로서의 고충이 크겠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나요? 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그는 나를 오메가로 대했다. 그 부드러운 톤, 걱정 어린 시선. 나는 그 순간 위장의 후회 따위는 잊었다. 네,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처럼 강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는 웃었다. 강하다니, 과찬이세요. 베타인 저는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평범? 그에게 평범은 나에게 영웅이었다. 상담이 끝날 무렵,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자기 수용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에세이. 이걸 읽어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안고 교감실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후로 나는 매일 그를 찾았다. 점심시간에 교감실로, 방과 후의 복도로. 선생님, 오늘도 상담 부탁드려요. 그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다. 태현 씨, 매일 오는 건 좀.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생활, 미래 꿈, 페로몬의 부담. 나는 오메가로서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오메가라서 친구들이 피하거든요. 알파들은 더 그렇고, 그는 진지하게 듣고 조언했다. 태현 씨, 당신은 당신 그대로 소중해요. 페로몬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나의 위장을 더 죄책감으로 물들였지만, 동시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물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의 미소가 떠오르면 모든 게 용서되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5월. 벚꽃이 지고 여름이 다가왔다.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교감실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의 손을 스쳤고, 그는 그냥 웃어넘겼다. 태현 씨,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따뜻함. 나는 그 순간 사랑을 확신했다. 하지만 위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억제제가 약해지면서 내 알파 페로몬이 살짝 새어나왔다. 어느 날, 상담 중에 그는 코를 살짝 찡그렸다. 태현 씨, 오늘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 아마 새 향수예요. 나는 얼버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날 밤, 나는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나를 미워할까? 6월.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나는 공부에 매달리며 그를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끌렸다. 시험 기간, 교감실에서 그는 나에게 과자를 건넸다. 힘내세요. 태연 씨,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억제제가 완전히 풀렸다. 강렬한 알파의 페로몬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멈칫했다. 눈이 커졌다. 이건 나는 황급히 일어났다. 죄송해요. 선생님, 나갈게요.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아니, 내가 잠갔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태현 씨, 당신, 오메가 아니죠?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나는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해요. 저는 알파예요. 그냥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의 침묵이 방을 짓눌렀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끝났어. 모든 게.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고 내 곁에 앉았다. 왜 그랬어요? 위험한 짓을. 그의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었다. 선생님의 따뜻함이 부러웠어요. 베타라서, 오메가라서. 아니, 그냥 당신이요.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오래도록 침묵하다 말했다. 태현 씨, 사랑은 위장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가와야 해요.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내 비밀, 그의 과거, 베타로서의 고독,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느껴온 소외감. 그는 나처럼 세상의 틀에 갇힌 적이 있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숨기다 보니 더 아팠죠. 그 후,
관계는 변했다. 그는 나를 오메가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진짜 나를 봤다. 상담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친구처럼, 때론 멘토처럼. 7월, 여름 방학이 왔다. 나는 그의 집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선생님, 그는 놀라며 웃었다. 태현 씨, 여기서 뭐 해요?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을 걸으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배 타라서 로맨스는 항상 멀게 느껴졌어요. 알파나 오메가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며 부러웠죠.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생님은 사랑을 해본 적 없나요? 그는 멈춰서서 나를 보았다.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놓쳤죠. 그 눈빛에 내 감정이 스며들었다. 방학 동안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책 읽었어요. 그 에세이, 그의 메시지에 나는 웃었다. 네. 선생님 덕분에요. 자기 수용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더 깊어졌다. 8월. 학교가 재개되기 전 나는 결심했다. 이제 숨기지 말자. 개학 첫날 나는 교감실로 갔다. 선생님, 저 당신을 사랑해요. 알파로서, 학생으로서 그는 놀랐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태현 씨, 나도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끝이 떨렸다. 나이 차이, 직위,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다. 9월, 가을 바람이 불었다. 학교 축제 준비로 바빴다. 나는 무대 뒤에서 그를 도왔다. 태현 씨, 여기서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했다. 하지만 축제 당일 소문이 돌았다. 교감 선생님과 그 오메가 학생이 누군가 내 위장을 의심한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불렀다. 태현 씨, 조심해야 해요. 당신 비밀이. 나는 울었다. 선생님, 저 이제 포기할래요.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나를 안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10월. 단풍이 물들었다.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공원 벤치에서,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베타인 나는 항상 중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에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알았어요. 나는 변화했다. 알파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을 배웠다. 선생님, 저도 당신을 통해 나를 찾았어요. 하지만 갈등이 고조되었다. 학교 이사회에서 그의 평가가 나빠졌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려 했다. 태현 씨,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요. 11월, 추위가 다가왔다. 나는 아팠다. 페로몬 불균형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그는 달려왔다. 태연 씨, 병실에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고통도 함께 그날 우리는 약속했다. 졸업 후 제대로 시작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베타의 그 감정을 숨기던 사람이 12월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렸다.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는 몰래 만났다.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선물을 건넸다. 작은 목걸이, 진심이라고 새긴. 그는 받아들고 나를 끌어안았다. 태현 씨, 사랑해요. 그 말에 모든 기다림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해가 밝기 전 그의 전학 명령이 떨어졌다. 다른 도시로. 태현 씨, 나 가야 해요. 당신 미래를 위해. 1월,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그는 떠났다. 나는 텅 빈 교감실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그의 편지가 왔다. 태현 씨, 기다려. 나는 베타지만 당신을 위한 알파가 될게요.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기다렸다. 2월, 발렌타인데이. 나는 초콜릿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편지. 선생님, 저도 기다릴게요. 우리의 사랑은 위장이 아니에요. 3월, 봄이 다시 왔다. 졸업식 날, 나는 무대에 섰다. 교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내 연설에 객석에서 그가 미소 지었다. 비밀의 손님으로. 졸업 후, 나는 서울로 그를 찾아갔다. 그의 새 아파트 앞에서. 선생님, 이제 학생이 아니에요. 그는 문을 열고 나를 안았다. 태현 씨, 어서 와. 그 후,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상담소를 열었다. 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그를 도왔다. 페로몬의 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민준 씨, 우리는 베타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그는 웃었다. 아니, 우리는 특별해요. 사랑으로. 시간이 흘러 5년 후,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의 상담소에서. 나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왔다. 선생님, 저 오메가인데. 사랑 때문에 위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애야말로 진심을 말해. 그게 시작이야.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졌다. 위장에서 시작된 사랑이 진실로 피어난 꽃처럼. 그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나무가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 피어 있었다. 태연아, 들어와.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장 가득한 에세이들, 커피 머신, 그리고 그의 냄새, 베타의 안정된, 따뜻한 향기.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는 웃으며 내 가방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해. 우리는 이제 자유야. 대학 생활은 바빴다. 심리학 수업, 동아리 활동, 친구들.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에게로 향했다.
주말마다 그의 아파트를 찾았다. 우리는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씨, 오늘 상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는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또 오메가 학생이 왔어. 알파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야. 페로몬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처럼 조언해주면 돼요. 진심이 모든 걸 이겨낸다고.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덕분에 내가 상담사가 된 기분이야.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그림자가 따랐다. 4월. 내 가족이 서울로 왔다. 엄마는 알파인 나를 보며 물었다. 태연아,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니? 나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민준과의 관계를 숨기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어느 날, 엄마가 우연히 그의 아파트를 봤다. 이 집, 누가 사는 거니? 나는 당황했다. 친구예요. 거짓말이 쌓일수록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5월, 상담소에 문제가 생겼다. 한 부모가 항의했다. 베타 선생님이 우리 오메가 아이를 상담하다니. 신뢰가 안 가요. 민주는 상처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태연아, 내가 베타라서 항상 이렇게 밀려나는 기분이야.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안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고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밤새 안고 있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강해져야 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6월, 대학 축제에서 나는 발표를 했다. 주제는 페로몬과 정체성. 알파, 베타, 오메가, 이 틀은 우리를 가두지만 사랑은 그걸 넘어선다. 청중 중에 민준이 있었다. 그의 박수가 제일 컸다. 발표 후, 우리는 캠퍼스 벤치에 앉았다. 태연아,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민준 씨, 나도 당신을 지킬게요. 우리의 키스. 그건 위장이 아닌 진심이었다. 7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한강으로 피서를 갔다. 물가에 앉아 그는 말했다. 태연아, 결혼하자. 나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베타와 알파가. 가능해요. 그는 웃었다. 법은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법 이상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반대했다. 베타인 내가 알파 학생과 체면이 뭐가 돼? 민주는 통화 후 울었다. 태연아, 미안해. 8월, 갈등이 폭발했다. 내 친구 하나가 우리 관계를 알았다. 태연아, 교감 선생님과.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숨기지 말아요. 대면합시다. 우리는 모임을 가졌다. 친구들은 이해했다. 사랑이면 돼. 그날,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9월,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민준의 상담소는 점점 번창했다. 오메가, 알파, 베타 모두가 왔다. 선생님, 당신처럼 되세요. 학생들이 말했다.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내 건강이 나빠졌다. 알파 페로몬 과다로 스트레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요. 민주는 나를 데리고 제주도로 갔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10월. 돌아와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태연아, 내 졸업 후 같이 살자.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과거가 드러났다. 옛 연인이 나타났다. 오메가 여성. 민준 씨. 아직 나 사랑해. 그녀의 말에 민주는 흔들렸다. 아니, 이제는 태연이야.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나는 울며 물었다. 민준 씨, 나뿐인가요? 11월. 위기가 왔다. 그녀가 상담소에 왔다. 베타인 당신이 알파 남자를. 웃기지 마. 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는 그녀를 쫓아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태연아, 믿어. 너만 사랑해. 우리는 상처를 보듬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12월. 겨울이 깊어졌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일부가 왔다. 엄마가 민준을 보고 말했다. 좋은 사람 같아.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날, 눈 속에서 우리는 춤췄다. 행복해요. 민준 씨.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우리의 1년차. 나는 대학 3학년이 되었다. 수업은 더 깊어졌고, 논문 주제는 LGBTQ+와 페로몬 사회. 민주는 내 멘토가 되었다. 태연아, 이 부분 더 구체적으로. 그의 조언이 논문을 빛나게 했다. 발표날. 교수님은 칭찬했다. 김태연 학생. 탁월해. 객석에 민준이 윙크했다. 나는 웃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야. 하지만 봄바람처럼 변화가 왔다. 1월. 민준의 상담소가 TV에 나왔다. 베타 상담사의 인간에.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페로몬은 핑계예요. 인간은 감정으로 연결되어 시청률이 높아졌다. 갑자기 예약이 폭주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태연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어. 나는 그의 등을 주물렀다. 쉬어. 나도 도울게. 2월. 발렌타인.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손수 만든 초콜릿. 아내 편지. 민준 씨. 당신은 내 베타. 내 알파. 내 모든 것. 그는 읽고 눈물을 글썽였다. 태연아. 나도. 우리는 집에서 디너를 했다. 촛불 아래. 우리의 이야기. 위장했던 그날. 후회 안 해.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덕에 당신을 만났으니까. 3월. 꽃구경을 갔다. 여의도 벚꽃 축제. 사람들 속에서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누군가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유로워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그의 전화가 울렸다.
옛 가족. 민준아, 그 알파 놈 버려. 제대로 된 오메가 만나. 그는 전화를 끊었다. 태연아, 무시해. 4월, 내 생일. 21살. 민주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상담소 직원들. 태현 씨, 축하해. 케이크를 자르며 나는 울었다. 고마워요. 모두 그날 밤 민준이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진짜로 나는 안고 키스했다. 네. 5월. 준비가 시작되었다. 웨딩 플래너, 드레스 아니, 슈트.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징적인 의식을 계획했다. 태연아, 내 가족은 그는 걱정했다. 엄마는 동의했다. 내 행복이면 돼. 아빠는 아직 모른다. 6월. 더위 속에서 리허설. 우리는 웃고 울었다. 민준 씨, 긴장돼요. 나도. 하지만 행복해. 하지만 그날 악몽이 왔다.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민준 씨,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 거짓말이었다. DNA 테스트로 밝혀졌다. 하지만 충격은 컸다. 민주는 며칠 동안 말하지 않았다. 태연아, 미안. 내 과거가. 7월. 우리는 휴가를 갔다. 부산 바다. 모래사장에서 그는 말했다. 태연아, 용서해. 너만 있으면 돼. 나는 안심했다. 알아. 사랑해. 바다바람이 우리의 상처를 씻었다. 8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초대장 발송. 친구들은 왔다. 최고의 커플. 하지만 언론이 냄비했다. 전 교감의 동성 스캔들. 민준의 상담소에 항해 전화. 그는 받을까 고민했다. 태연아, 후퇴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 함께. 9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다. 인터뷰를 했다. 우리의 사랑은 위장에서 시작됐지만 진실로 끝나요. 공감이 쏟아졌다. 지지 서명 1000명. 상담소는 더 번창했다. 10월. 가을 결혼식. 작은 교회에서. 김태연. 강민준을 사랑하나요? 네. 영원히. 눈물이 흘렀다. 강민준. 김태연을 사랑하나요? 네. 평생. 11월. 신혼생활.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제주. 경주. 민준 씨. 행복해요. 매일이 꿈이야. 12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아이, 입양할까? 민준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우리 가족. 2027년. 결혼 1주년. 우리는 작은 집을 샀다. 서울 근교. 녹음이 우거진 곳. 태연아, 여기서 아이 키우자. 민준의 말에 나는 설레었다.
상담소는 이제 체인으로 확장되었다. 두 번째 지점 오픈. 베타 상담사의 인간 중심 상담, 그의 철학이 퍼졌다. 1월. 새해 계획. 나는 대학 졸업 논문을 마무지었다. 위장된 사랑의 심리학. 민준이 표지 인사말을 썼다. 이 책은 우리의 이야기. 출판 제의가 왔다. 나는 흥분했다. 민준 씨,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2월. 입양 상담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와 만났다. 동성 커플.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기다렸다. 태연아. 포기 안에 민준의 손을 잡았다. 3월. 책이 나왔다. 서점 랭킹 1위. 인터뷰 요청 쇄도. 김태연 씨. 위장 에피소드 진짜예요. 나는 웃었다. 네. 하지만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민준과 함께 TV 출연. 베타와 알파의 사랑은 특별해요. 4월. 팬레터가 왔다. 저도 위장했어요. 당신들 덕에 용기 냈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상담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LGBT 청소년들. 선생님, 어떻게 살아요? 민준은 말했다. 진심으로. 5월. 입양 승인. 8살 오메가 소년. 지훈. 아빠, 그의 부름에 우리는 울었다. 집에 데려와. 가족이 되었다. 지훈아, 우리 셋이야. 6월. 가족 생활. 지훈의 학교 적응. 아빠, 페로몬 때문에 친구 안 사귀어. 나는 민준과 함께 상담했다. 지훈아, 너 그대로 좋아. 7월. 여름 휴가. 가족 여행. 강원도. 바비큐. 불꽃놀이. 행복해요. 지훈의 미소. 8월. 문제. 지훈의 학교에서 괴롭힘. 동성 부모. 이상해. 민준은 학교에 항해. 아이의 권리를 지켜요. 우리는 지훈을 안심시켰다. 우리 가족은 최고야. 9월. 지훈의 변화. 그는 친구를 사귀었다. 아빠, 고마워. 우리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10월. 내 첫 강해. 대학 조교. 페로몬과 사랑. 학생들이 박수쳤다. 민준이 자랑스러워했다. 11월. 민준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짐. 병원에서. 나는 지켰다. 민준 씨. 쉬어요. 그는 회복했다. 태연아, 너 덕에. 12월. 가족 크리스마스. 지훈의 선물. 그림. 가족, 우리는 안고 울었다. 2028년. 지훈이 초등학교 3학년. 그는 알파 친구를 사귀었다. 아빠, 알파는 강해. 민준은 웃었다. 강한 건 마음이야. 나는 책을 썼다. 후속편. 가족의 여정. 1월. 새해. 상담소 3지점. 민준은 대표가 되었다. 태연아, 같이 운영하자. 나는 동의했다. 2월. 지훈의 생일. 파티. 오메가인 내가 알파 아빠 사랑해. 그의 말에 눈물. 3월.
여행 일본 사쿠라 아래 가족 사진 영원히 4월 스캔들 옛 연인이 책으로 복수 강민준의 배신 우리는 변호사 고용 법정 승소 진실이 이겼어요. 5월 지훈의 학교 프로젝트 우리 가족 그는 발표했다. 두 아빠가 최고 박수갈채 6월 더위 우리는 캠핑 별 아래 이야기 민준 씨 후회 없어요. 전혀 7월 내 프로모션 교수 보직 축하해 민준의 꽃다발 8월 지훈의 첫 열애 오메가 소녀 아빠 어떻게 고백해 우리는 조언 진심으로 9월 가을 축제 가족으로 참가 행복한 가족상 수상 10월 민준의 강연 전국 순회 사랑의 힘 나는 동행 11월 지훈의 위기 페로몬 발현 병원 괜찮아 지훈아 우리는 지켰다. 12월 성탄절 교회 가족의 축복 2029년 4년차 지훈 중학생 아빠 대학 갈래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1월 새 프로젝트 LGBT 센터 설립 민준 리더 2월 센터 오픈 리본 커팅 변화의 시작 3월 지훈의 클럽 다양성 동아리 창설 4월 내 책 2권 베스트셀러 5월 가족 휴가 유럽 세계가 넓어 6월 민준의 수상 인권활동가 7월 지훈의 여름 캠프 돌아올게 8월 우리 둘이 데이트 오랜만이야 로맨틱 디너 9월 센터 이벤트 위장에서 사랑으로 세미나 10월 지훈의 첫 심부름 성공 11월 추수감사 가족 모임 12월 눈사람 사랑의 눈 2030년 5년차 지훈 고1 아빠처럼 되고 싶어 1월 새해 결애 더 나아가자 2월 지훈의 발렌타인 고백 성공 3월 센터 확장 전국 네트워크 4월 내 강연 투어 5월 가족 피크닉 6월 민준의 휴가 시작 7월 지훈의 여름 학교 8월 우리 여행 하와이 9월 개학 지훈의 적응 10월 선거 LGBT 권리 운동 11월 승리 법 개정 12월 축하 파티 2031년 6년차
지훈 대학 입시. 성공할게. 1월. 지훈 합격. 자랑스러워. 2월. 졸업 여행. 가족으로. 3월. 센터 10주년. 감사합니다. 4월. 우리 10주년. 재혼식. 5월. 지훈의 새삼. 6월. 민준의 퇴직 계획. 함께할 시간. 7월. 세계 여행 시작. 8월. 아시아 탐방. 9월. 유럽 기환. 10월. 집으로. 집이 최고. 11월. 추억 정리. 아름다운 여정. 12월. 성탄. 영원한 사랑.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위장에서 시작된 사랑은 시간 속에서 꽃피었고 가족을 낳았으며 세상을 바꿨다. 강민준과 김태현. 베타와 알파.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그게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가치였다.